에스파와 피파가 동시에 출연하고 ADLS 수치가 상당히 흥미진진하구만. 인사부터 할까요? 자. 안녕하세요. 다시 자기만 해. 네. 자 혼자 했으니까 다시 자 인사. 안녕하세요. 네, 세 남자의 유쾌한 재무 이야기 머니코드입니다. 손이 안 나와.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방송을 하죠? 주제요? 네. 오늘 밤에 뭘 먹을까? 어울리게 내가 술을 벗읍시다. 그러면 딱 대칭이 맞겠어. 이런 거 약간 담고 있어. 아 오늘의 석이는 나인가요? 방송하는 거 방송? 시청 중 한 명이 누구일까요? 여기 둘이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 누구 자 들어왔어? 세 명이죠. 누구 들어오셨나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석이님 인사 잘해주시고 채팅 네. 씹지 마시고요. 네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암이에요, 암. 암보 필요하다고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왜 그렇게 암보험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할까요? 다들 그렇잖아요. 안보험 하나는 있어야 된다 해서 그냥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진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실비 같이 안보험 하나는 있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꽤 될 거예요. 브라더 주님은 네? 질문이 뭐였죠? 미안해, 딴 생각했네. 안보험이 왜 필요한가? 그럼 일단 안보험 당연히 필요하지. 왜요? 왜요? 그거 꼭 내 입으로 말해야 돼요? 네. 그럼 안보험 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새? 네. 그럼 제가 암보험이 왜 필요한가 일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해도 될까요? 안 돼. 자, 그럼 일단 본 방송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암보험이 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많이 걸리는 질병이고 상당히 고비용이 드는 질병이라 암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암보험이 그러면 그 암이 얼마나 많이 걸리냐 뭐 통계에 따르면이라고 했어요. 네. 네. 통계에 따르면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고 꼭 통계에 해요. 따라줘야 되나요? 네. 아, 왜냐하면 일단 신뢰가 가는 데이터적인 부분이 필요하니까 단어시, 물론 단어 100% 신뢰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통계 얘기할 때 왜 저보고 웃어요? 네, 누군가가 통계를 되게 불신하시는 분이 계셔서 아마 네. 웃으신 것 같은데 불신할 수도 있지 뭐. 안 할 수도 있고. 네, 나는 제가 쪽으로 안 하는 쪽이에요. 진행을 할 수가 같은 없어요. 편이야, 같은 편.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일단은 잠시 좀 자제해 주시고, 네. 통계에 따르면은 일단 36% 정도가 대략 36% 정도가 평균 수명 안에 암이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의학 기술도 많이 발달을 하고 신약 개발도 많이 돼서 생존율이 또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암이 걸린 상태로 오래 살게 됐어요. 평균 수명도 많이 늘어났기도 했고 그래서 암이 걸린 상태로 오래 살게 돼서 그만큼 비용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암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요. 평균 치료 비용이 좀 궁금한데 암 걸리면 평균 치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뭐 대략 아시겠지만 정확히 또 이것도 암정보센터 이런 국가정보원? 네, 국정원이요. 남산? 일단 국가암정보센터나 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 암 치료 비용은 약 3천만 원 정도가 그 비용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요? 네, 요즘에는 나라에서 많이 해주잖아요. 네 그렇게 제가 만나는 고객분들도 많이 그렇게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실비도 있고 또 뭐 의료보험도 있고 하니까 좀 그래도 암보험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거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암을 이제 걸렸을 때 받게 되는 항암 치료 부분은 대부분 비급여예요. 그래서 사실상
의료보험에서는 거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의료보험하고 실손 의료보험만 가지고 있다고 암보험의 모든 대비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큰 오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꽤 많은 부분을 실손해서 주잖아요. 네, 꽤 많은 그렇죠. 부분을. 하지만 실손해서 주는 거는 의료비 부분이지 생활비 부분은 아니에요. 암 환자들이 최근 또 통계에 따르면 실직률이 80%가 넘어가요. 암에 걸린 사람들은 회사에서 권고 사지. 너 일할 능력이 안 되니까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입이 끊어지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비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실비가 있으신 분이라면. 하지만 뭐 물론 실비에서도 자기 부담금이 뭐 계속 소모가 될 거고, 그래서 생활이 안 되는 부분은 문제가 되겠죠. 네. 저 왜 따라하세요? 아닌데 대칭인데. 그 확률? 우리 사람들은 좋은 게 사람들을 원하는 거고요. 내가 병원 가면 뭐 누구는 뭐 해서 100만 원 받았대더라. 누구는 200만 원 받았대더라. 근데 보험을 싸게 팔려는 사람이 그렇게 싸게 해가지고 팔아요. 근데 그런 보험 가지고 있으면 보험의 의미에선 멀어져요. 내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비용들이에요. 그 비용들은. 근데 보험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이렇게 보완해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저도 그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암보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보험에 대한 것들은 내가 벌어서 능력이 있고 낼 수 있을 때 미리 내놓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닥치는 역경과 네, 고난, 네, 그 부분을 대비를 미리, 지금은 당장 내가 아프지 않고 막 이래서 필요도 없고 너는 그런 생각도 없고 하지만 그때 되면은 못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지금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정말 중대한 큰 질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가 났을 때 내 생계에도 위협을 받고 당연히 네, 그렇죠. 그걸 치유하는 동안에 생활비조차 소득 상실분에 대한 보상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진단비가 필요하지만, 또 근데 일반 고객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실비가 필요한 이유는 그거죠. 물론 큰 병이 아니더라도 그냥 단순한 뭐 가벼운 골절이나 장염 정도만 받더라도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 사실 매달 나가야 되는 고정 지출 비용이 있다 네. 보니까 빠듯하잖아요. 네. 근데 골절 때문에 한 3일 정도만 입원해서 일을 못해도 일단 연차수당 까야지, 월차수당 까야지, 뭐 휴무수당 까야지, 이런 게 까이면서 원래 나가야 되는 돈에서 로스가 되는 부분으로 최소한 골절 진단비 요새 뭐 150만 원 들어가잖아요. 100만 원도 들어가고, 그런 걸로라고 해서라도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생계의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낸 돈 이상으로 어느 정도 받으면 그것도 굉장히 고마워들 하세요. 저도 그것도 보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이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진짜 중차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론 그 뭐 저도 감기 걸려서 병원을 가지만 감기 가서 그 병원 가서 4,500원 그거 받으려고 보험 드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 시비는 주지만 요즘 시비는 주지도 않을 뿐더러 네. 10,000원 이상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이왕이면 고르게 저비용이 드는 부분부터 당연히 고비용이 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다 폭넓게 보장을 네. 하려면 실비 플러스 진단비가 진단비. 필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암보험을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은 이유는 가장 많이 걸리시고 많이 돌아가시고 저희 가족 중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망 원인의 1순위죠. 예전부터 독보적으로 1순위더라고요. 아닐걸요? 지금은? 지금은요? 네. 질병 중에서는 1순위죠. 네네네. 질병 중에서. 전체 통계 중에서 1순위는 아니니까. 안타깝게도. 상해가 있으니라고요? 아니요. 그럼 자살? 자살은 있어요. 10대 그렇겠죠. 빼고 20대, 30대, 40대, 50대, 그렇죠. 60대, 70대, 80대. 자살이 암으로 죽진 않지만 암에 걸려서 내가 힘들어져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자살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생계가 너무 힘들어서. 네, 이게 다 연관된 거. 치료비도 네. 막막하고. 내가 암에는 안 걸렸는데 내 가족이 걸려서 이 사람이 자살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암보험을 가입을 하려면은 고객이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선택을 하려면 좀 뭔가 알아야 될 텐데 네.
또 보험사는 크게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좀 차이점도 알고 싶은데. 그 안에서 엄청 다를걸요. 생명사들끼리도 다르고 손해보험사들끼리도 다르고. 그렇지만 일단 크게는 좀 나눠지는 부분이 다 있어요. 같은 안보험은 아니잖아요. 안보험이 똑같은 안보험이 아니니까. 좀 뭐 만기 환급형도 있고, 뭐 암종신보험도 있고, 갱신형도 있고. 갱신형도 있고, 네. 비갱신도 있고 비갱신도 있고. 어떤 하면 해주는 회사도 있고 안 해주는 회사도 있고 적게 해주는 회사도 있고. 또 암의 종류가 또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뭐 대장전막내암이라던가 뭐 유방암 이런 게 일반암이 아닌 소외감이 있는 회사도 있고 또 일반암인 회사도 있고 이렇게. 그게 처음에 그런 걸 할 때 정확히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이제 그걸 확인을 안 해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설계사분들이 컨설팅을 할 때 지금 제가 제안하는 이 상품은 이 회사 이 상품은 이게 일반암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걸리게 되면은 이만큼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안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 브러더 주님 네. 브러더. 예 영상 준비하셨잖아요. 그게 아직 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니까. 뒷받침. 네. 그 영상이 뭐였죠? 저는 그거였죠. 그 회사마다 다른 일반암의 보장 범위랑 네네. 재진단암의 면책 기간이 다른데 왜 2년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가? 어떤 회사가 1년인가? 그럼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안보험의 디테일을 다루셨네요. 네. 재진단암도 있고 뭐 2차암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다른 부분과 면책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많이 다루었던 내용인가요? 나요? 저는 많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못 본 것 같아요. 그 디테일한 안보험. 다른 방송 네네. 내에서 그쵸. 좀 민감할 수도 있죠. 최대한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디까지나 여기는 제 생각입니다. 네네. 세상에 그 정말 많은 안보험이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안보험이 증가세예요. 한 6, 7년 전쯤만 해도 안보험이 되게 없어지는 추세였거든요. 이유는 손해율이 너무 높아져서. 근데 금감원이 보험료를 이제 너무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계속 푸시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냥 제 생각인데 이게 돈이 되는 거야. 안보험이. 사람들이 너무 필요성도 많이 올라가고 가입을 많이 원하니까 이거 돈이 좀 되네 해서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안보험 상품이요? 상품의 숫자들이 통합보험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거 말고 암 전용 상품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보험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한테 손해나는 짓을 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고객한테 유리한 조건들을 하나씩 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좀 전에 언급하셨던 대장전막염 같은 거. 이게 그 C코드랑 그냥 용종코드로 받는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경계성 종양 같은 거.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도 어떤 고객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가입하신 안보험 상품을 봤는데 거기에는 지금 소외감으로 주는 것 중에 기타 피부암이랑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다 우리 빠져있는 뭐 유방암 하나도 없어요. 다 일반암이에요. 다 5천만 원이에요. 경계성 종양은 그거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종양이기도 하고 이게 암일 수도 있는데 그 경계에 있는 의사의 그 의학적 소견에 따라 그냥 혹일 수도 있고 암세포일 수도 있는 그거는 근데 누가 봐도 암으로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거니까 의견이 너무 다르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장전막염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논란이 제가 알기로도 많이 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도 많이 있는데 뭐 짧게 하기로 했는데 계속 길어지네? 그거죠.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고기를 좋아해. 붉은 살 육류를 많이 좋아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뭐 그때는 물론 바뀌진 않았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쪽 소화기관 쪽에 암으로 이제 고생을 하시다가 유명을 달리하셨대.
그러면 걱정이 되겠죠? 걱정이 돼서 항공을 하나 들고 싶어. 아니 아니나 다를까 보험을 가입하고 한 3년 정도 후에 배가 아파서 갔더니 뭐 불행하게도 암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럴 줄 알고 내가 암보험을 한 3개 정도를 들어놨어. 그랬는데 A 회사에서는 3천만 원 준대요. B 회사에서도 3천만 원 준대요. C 회사에서는 300만 원만 준대요. 비슷한 시기에 가입을 했는데 그러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죠. 받죠. 보험료도 비슷해. 그래서 뭐가 다른가를 이제 꼼꼼히 그때 가서야 이제 막 찾아보고 공부하고 하게 되겠죠. 물론 정말 훌륭한 담당자 설계사라면 그걸 다 오픈해서 설명을 해줬어야 되지만 그랬더니 아 이번 대장 전망내암은 우리 회사는 100% 지급을 안 합니다. 10%만 준다. 이런다는 거지. 그게 작금의 현실이에요. 실제로.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회사를 전부 다 판매하고 취급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제안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대장 전망내 암이 아직도 100%로 지급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 몇 개 정도 있죠? 많아. 근데 대장전망내암이 네. 발병률이 높은 암이기도 하고 그쵸. 남자는 2등, 여자는 4등이에요. 예방도 가능할 수 있는 암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식생활 습관. 네. 네, 밀접 반영을 받으니까. 그리고 검진도 야구 선수 혹시 최동원 아세요? 최동원? 최동원 맞죠. 네. 삼동열과 라이벌 관계였던. 코리안 시리즈 7차전 중에 5차전을 선발로 나와서 네. 3승을 했던가 5승을 뭐 엄청나신 분이 그 최동원 씨가 대장암으로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대장암도 완치율이 많이 높아지고 발병률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식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삼겹살에 소주. 제 생각은요. 대장전망내암에 대해서 식습관 물론 다 연관 있는 예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좀 컨트롤이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 끝나고 와서 정말 채소에다가 그리고 밤늦게 안 먹고 그런데 정말 규칙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그렇게 챙겨 먹기 힘든 현대인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식습관으로 컨트롤하기가 많이 힘든데 네. 그렇다면 차라리 주기적인 내시경 해서도 용종만 잘 때도 대장암의 60%는 예방할 수 있다라고 네. 저는 음. 네 자료에서 봤습니다. 네, 저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왜 못 본 척해요? 네, 못 본 척 하면 안 돼요? 아니 아까 계속 통계 얘기하더니 이런 통계는 또 아니 말씀 좀 하시라고. 맞장구를 안 쳐주고 맞장구 안 쳐주고 싶으면 안 쳐주. 저 안 굉장히 쳐주고 말 싶으면. 많이 했거든요. 짱구 먹고 싶다. 그러면 일단 그 암보험을 가입할 때 보장 범위를 일단 또 확인을 해야 되고 네. 또 암은 재발률이 걸렸던 사람 재발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장 네. 무서워하시죠. 그래서 그걸. 재발이 되는 거에 대한 대비로 들어가는 또 담보가 있죠. 네. 재진단암, 두 번째 암 이런 거. 참 네, 2차. 회사마다 용어는 다르긴 한데 네, 2차암, 재진단암, 재발암. 근데 그 재발암에 아까 말씀드린 면책 기간이 대부분 우리나라에 48개의 보험사가 있나? 그렇죠? 손보가 11개 있고 나머지 생보 외작 회사도 많은데 그 중에 재진단암의 면책 기간이 그러니까 그거죠. 처음에 암 진단을 받았어. 그 날로부터 몇 년 동안은 재진단암 재발해서 진단을 받더라도 안 해준다. 그거를 몇 년 면책 기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딱 2군데 회사 빼고는 전부 다 2년이죠. 2년이에요. 네, 그 2군데 회사를 말씀을 드려도 되나? 그냥 뭐 A사, B사 이렇게만 네네. 하셔도 되지 않아요? 네, A사, B사가 있어요. 아 그렇게 하라며. 아니 이니셜 아, 이니셜로? 네. 이니셜로 하면 다 알잖아. 네, 그건 이니셜은 이게 좀 간접적 B사- 광고가 될 수 있으니까. D사만 해도 몇 개 있지 않아요? 3개가 넘는 것 같은데 D사만 해도 선생 뭐 이렇게 다 통틀어서 4개, 4개도 넘네요. B사가 5개나 네. 있어요? 뭐 D땡 B. 얘기해봐. D땡 B도 있고 동부화재, 동부생명, 동양생명, DGB, DGB, 네. DGB, D땡 B. 동부 생손보가 합쳐져 있고 동양 생보가 그리고 있고 또 뭐였지? 덕케이. 덕케이도 D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한. 오케이. 하지만 근데 이렇게
저희가 근데- 광고를 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있다. 네네, 그냥 팩트니까. 있다 정도만 말씀.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대부분의 두 회사 빼고 나머지 회사들이 왜 면책 기간을 2년으로 네, 그렇죠. 세팅을 해놨냐? 포인트. 포인트는 그거죠. 네. 2년 이내에 암 재발률이 68.1%. 네. 3명 중에 암 걸린 사람 중에 3명 중에 2명은 2년 이내에 재발한다는 얘기죠. 네, 그게 가장 그러니까 아까 한 얘기랑도 이게 일맥상통하는데 네. 자기네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거죠. 2년이 지나주겠다. 2년 안쪽에 걸린 암에 대해 재발한 암에 대해서는 안 주겠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 재진단암이나 일반암이나 2차암이나 재발암에 대해서 보장하는 암의 종류도 또 뭐 원바람, 원발암, 전이암, 네, 전이암.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네. 그거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선보의 땡사가 가장 범위가 좋아요. 네. 내가 A라는 회사, 보험회사의 그 전속으로 일을 하고 있어. A 회사의 상품밖에 판매를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저 B사의 저 일반암의 보장 범위가 저렇게 넓고 면책 기간이 저렇게 짧다는 것도 알아. 심지어. 하지만 내가 그 회사 상품을 팔 수 없어. 그렇다고 그거 하나 판매하자고 그 회사로 이직을 하겠어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 지인이 있어. 암보험 하나만 추천해달래. 그러면 나는 우리 회사의 상품을 이걸 알지만 이걸 추천할 수밖에 없다는 거. 네, 팔 수 있는 게 그것도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인 중에 그 보험을 하시는 분이 하필 그 회사인 거가 사실 저는 되게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야? 보장이라고 하면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얼마가 나온다는데 암에 안 걸렸을 때는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암보험 암에 안 걸려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은 게 환급률이 무려 65세 그 젊은 나이에, 요즘 65세면 청춘이에요. 65세에 환급률이 105%를 돌파를 해요. 그 설계서 상품이면 저거 뭐 줄어드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해서 올린 거는 무조건 나오는 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65세, 70세, 75세가 되면 80세 이렇게 찍고 올라가면 140%까지 상승을 해요. 엄청난 수치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들을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고, 보험료라는 게요, 뭐가 있냐면 책임준비금과 위험보험료, 사업비 뭐 이렇게 구분해서 돈이 갈려요. 책임준비금은 계약자 적립금이라는 말로 이제 바꿀 수 있는데, 내가 고객에게 언제든지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따로 빼서 적립을 해둔 돈을 얘기를 해요. 계약자 적립금에서 계속 이율이 불이가 돼요. 고금리로 불이가 되는데, 어떤 상품들은 그 이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리를 따라서 하락을 하게 되고, 어떤 상품들은 지금 금리를 유지해서 끝까지 불려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상품들의 우리 특약 보험료가 따로 있다라고 했잖아요. 특약을 많이 넣지 않고 암의 주계약이 암인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특약을 다 털어내고 심플하게 그렇게 간다면 암 진단금을 고액으로 가져가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뭐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는 내가 그 돈이 나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그쪽에 설명을 드렸어요. 암 걸려서 받아도 좋고, 안 걸려서 해지해서 큰 돈으로 받아도 좋고, 네,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이제 어떤 보험들은 아까 브로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한 암 보장되는 상품들이 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요, 고객하고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홈쇼핑 상품을 좀 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암보험 내가 메인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이렇게 상담을 깊게 해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가져가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이 방송에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제가 이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어머님 얘기예요. 네. 저희 어머님이 2008년도에 담관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담즙이 지나가는 관이에요. 간 주변에 있는. 진단을 받으시고 정확히 29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간 쪽이 그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말기가 되지 않으면 자각 증상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복부 위쪽 배가 통증이 있으셔서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중소규모의 병원에 가셨는데 무슨 검사를 하셨더라? 무슨 검사를 하시고 결과를 보러 어머니 가셨는데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고 저희 어머님 퇴근하시는 시간이 맞춰서 저랑 시간이 맞아서 갔어요. 어머님은 약간 나가 계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들어갔는데 그 정말 지금 생각해도 되게 소름 돋는,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장면이 딱 펼쳐져 있는 거죠. 의사가 이거 뭐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선뜻 말을 못 꺼내는 거지, 보호자한테, 우리한테. 느낌이 쎄하잖아요. 그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 느낌이. 제가 여쭤봤어요. 좀 뭐 이렇게 심각한 거냐,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더니 네, 아무래도 암인 것 같습니다. 소견서를 써드릴 테니 큰 병원을 얼른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때 그 감정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날로 바로 기억이 안 나네? 그 길로 그 저녁 시간이었는데 바로 가진 않은 것 같고 다음날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큰 대학병원을 갔어요. 소견서랑 뭐 이렇게 갖고 왔더니 그 수술 날짜를 되게 급하게 잡아주더라고요. 며칠 안 돼서 하신 것 같아. 본인은 모르시고. 이제 타지에 있는 저희 누나도 오고. 그래서 아무튼 수술을 되게 빨리 했는데 금방 나오는 거예요. 수술하신 그 환자가 환자란다. 의사. 주치의가 그러니까 너무 다 전이가 된 거야. 제가 그때 처음 들은 표현인데 복막에 전이가 됐대요. 그러면 이 그 복막 내에 있는 장기에 전부 다 퍼져서 이제 전혀 손쓸 수가 없는 상태라서 바로 그냥 닫으셨다고. 그러고 그냥 일반 병실에 계시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제가 막 이제 찾아서 그쪽에 가장 명의 전국에서 해서 인천 땡땡땡 병원에 가서 어렵게 예약을 해서 CD 복사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이거 이렇다는데 여기서도 혹시 방법이 없나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뭐 이미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정도 상태가 되신 거면 요 암이 생기신 지 얼마가 된 겁니까? 여쭤봤더니 최소 1년 반에서 2년 생각을 해봤어요.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랬더니 짐작 가는 일이 있었어요.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그게 있었어요. 저희 집안에. 그래서 퇴원을 하시고 민간요법도 막 이렇게 막 하시려고 하시다가 너무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셔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신 지 며칠 만에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뭐 제 개인사, 가족사를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그때 산정특례가 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각종 우리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사실 몰랐었어요. 지금은 5%만 내면 돼요. 치료비는 거의 다 해결이 되죠. 급여 부분은 근데 아까 말씀하신 비급여, 항암치료라든가 간병비용, 내가 가족이 뭐 이런 거는 다 보상이 안 돼서 그래서 암진단비가 사실 필요하다고 저도 강하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많이 해둔 거고 사실 29일 정도 그 진단받고 돌아가시기까지 기간 중에 병원에 입원하신 날짜는 따져보면 한 2주 내외? 네. 병원비 제가 다 냈어요. 제가 다 내고 근데 우리 어머니 암보험이 없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정확히 제가 기억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정말 많은 돈을 쓰시고 그러니까 너무 늦은 거야. 다 그쪽이다 보니까 옛날에 뭐 건강검진이 있겠어요. 조기발견이 있겠어요. 적어도 그 우리 어머니의 보험을 담당하셨던 그분이 혹시 어머님이나 아버님 혹은 할아버님 할머님 중에 가족력. 그거라도 하나 여쭤봤으면 근데 우리 어머님이 보험이 없었냐? 있었어요. 30-40만원 내고 계셨어요. 나중에 정리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흔한 실비 하나, 그 흔한 암보험 하나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후순위에 있어야 할 보험들이 단지 수당이 세다는 이유로 먼저 앞에 있었던 거예요. CI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일에 종사하고 있을 때가 아니어서 몰랐죠. 이게 그냥 뭐 받을 게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받은 돈이 해지환급밖에 없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거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 일을 시작하고 공부하고 배우면서부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직접 겪은 그 피해자라고까지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당사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많이 답답해요, 사실. 그래서 이 말씀도 사실은 고객들하고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치밀해진 분들한테는 다 말씀을 드려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겪은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고객들하고 상담을 할 때도 저는 진짜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물어봐요. 담배 하루에 몇 개 태우시냐, 좋아하시는 뭐 음식이 뭐냐, 다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정답은 물론 아니지만 적어도 그 일을 겪은 저로서는 그렇게 해요. 최대한 낮게. 근데 또 하나 한 가지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병원을 2주 정도를 입원하셨다고 했잖아요. 병원비 얼마 정도 나왔게 해요? 우리 누나? 저 아시는 분이 2천 얘기하던데 일주일에 2천. 일주일에 한 2천? 2주 정도에 2천. 뭐 그 암이 발병한 부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소화기관 장기 내에 있는 부분에 걸리신 분들은 네. 당연히 뇌나 이런 쪽도 더 심하겠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검사를 해요. 하루가 멀다 하고 MRI를 찍고 제가 알기로는 암 환자의 MRI 비용은 일반 그냥 우리 허리 아파요 그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검사를 하루에도 몇 개씩 하고,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병실에서 식사 못 하시잖아요. 검사 하시려면 스스로 하기 전에라도 기다리다가 금식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거에 지쳐. 그거에 지치는데 비용 자체는 많이 나오시진 않았어요. 1,000 몇백만 원 정도? 산정특례 안 받고도 뭐 다행히 그 정도면 그래도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본인도 감당하실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도덕적으로 약간 좀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조금 더 일찍 발견이 되셔서 치료 기간이 길어졌다면 이라는 생각을 솔직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분들은 일찍 뭐 저기 하신 거는 그냥 불행한 일이지만 너희들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어. 근데 이제 이 일을 하고 이렇게 다른 분들 준비를 해드리면서 그 29일이 아니라 몇 년 이렇게 길게 투병을 하셨다면 이러는 생각을 하면 사실 좀 답답해요. 없었잖아 보험이. 30-40만 원 보험료를 내는데 암보험이 없었잖아. 실비도 없었고. 저도 사례 제가 겪은 사례는 제 고객이 겪은 사례인데 사례 타임인가요 지금? 네. 입원을 했을 기간 동안 일주일에 약 500만 원이 넘는 병원비가 계속. 근데 그때 그 고객이 저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건강이 처음에는 걱정이 됐는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머니의 건강보다 어떻게 병원비를 내야 될까를 더 걱정하게 됐다. 실제로 그 현실과 자기 이제 그 경제력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 사례를 말씀하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다운이 됐는데 슬펐어요. 최대한 큰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일이니까 또 얼마나 제가 또 감정이입이 많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죠. 진짜 내가 아는 저기 뭐 아줌마 있는데 무슨 암이더라 걸렸는데 1,000만 원 정도 하니까 뭐 되던데? 나라에서 해준다 이거 믿고 계시다가 진짜 큰 코 다치세요. 3명 중 1명 내면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3명 중에 1명. 우리 통계요? 암 통계? 평균 수명까지 살았을 때 3명 중 1명, 4명 중 1명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 보험사 측에서 혹은 설계사 측에서 너무 이 마케팅 측면에서 너무 악용을 한 것 같아서 3명 중에 1명이 이렇게 3명이 있으면 1명이 무조건 걸린다 그게 아니고요. 전체 인구수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은 비율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제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암에 걸릴 게 걱정이 돼. 하지만 안 걸렸을 때는 이거를 너무 비용적인 측면에서 준비를 했을 때는 나중에 너무 없어져 버리니까 5만 원만 해도 20년에서 240개 걸리면 그게 얼마예요? 1,200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보험 들지 말고 적금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보험의 그 어차피 그 메커니즘 자체가
적은 돈을 나누어내서 나중에 큰 돈이 들어갈 거를 대비하는 건데 그거는 또 안 맞다고 생각해요. 요즘 어떤 적금이 물가 상승 이상 인플레를 상쇄하는 만큼 보장을 해주는 그런 적금 없잖아요. 은행은 그렇다고 주식으로 할 거야? 그렇죠.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완벽한 대안은 또 아니니까 말 그대로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뭐 보장 자산의 자산화, 범상품 자산화 이것도 뭐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해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는 못하지만 네네. 네, 선택은 고객이 하는 네, 거니까. 고객이 원하는 바에 맞게 선택을 하는 세 명 거죠. 중 한 명이 무조건 암에 걸리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예 암에 걸려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렇다고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 상품을 만들 수는 없잖아. 물론 보장해 주는 보험이 딱 하나 있기는 하죠.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이거는 너무 도덕적으로 안 돼. 아, 그래요? 그건 안 돼. 네. 자, 그러면 이제 사례 타임도 끝난 것 같고 오늘은 암에 대해서 좀 뭐 보장 범위, 뭐 면책 기간, 그리고 뭐 자산화 가능한 환급 받을 수 있는 부분, 뭐 메디컬 푸어. 네, 메디컬 푸어, 네, 등등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뭐 통계적으로 걸릴 확률, 뭐 비용, 뭐 등등 많이 얘기를 했고 네.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혹시나 있으시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저희한테 직접 뭐 문의를 하고 싶다 하시면 쪽이 보이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오늘 방송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치는 걸로 하시죠. 보장성 보험 내지는 뭐 저축성 보험, 투자 상품 어떤 금융 상품을 컨설팅 하더라도 그 고객 상대방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왜 이렇게 웃고 있어? 중요한 말 하시네요. 네, 그죠. 왜 이렇게 웃고 있어? 그냥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그 대전제가 되고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의견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되게 그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 그렇게 웃어? 사명감, 내가 웃겨? 사명심. 사명심. 샤이네 진짜. 사명심. 그래서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이 오셔서 이런 상품을 설명하고 당신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거들랑 그 사람의 눈을 보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진정성 있게 이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이 사람 정말 나를 위해서 이걸 준비해 온 건지 지 돈 벌려고 한 건지 생각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하시죠. 인사할까요? 네. 수고하세요. 빨리. 아 진짜 안 맞는다. 우리 마무리할 때 맞아야 돼? 조금 연습을 하고 합시다. 저희 들어갈게요. Pull my heart out of my chest, train my mind so I forget. Sink your teeth.